안녕하세요. 18조의 발표 영상을 맡게 된 김택수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여행지 추천 플랫폼의 청사진을 제안하기 위한 여행 경비, 기후, 치안, 리뷰 데이터를 통해 1:1 개인 특성 맞춤형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유형별 분석과 가설 설정, 대시보드 설명, 예상 활용 방안, 마무리 순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희 동일하게 분석하고 싶은 주제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주제를 선정하기로 했고 개인 맞춤형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맞춤형 여행지 추천 플랫폼을 프로젝트 주제로 삼아 개인이 여러 조합을 통해 맞춤형 여행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에 위드 코로나 이후 여행객은 급격하게 다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국의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개인의 여행 타입별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과 성향에 맞춘 유형별 개인화 추천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여행지 선택 지원,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제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더 본질적인 추천을 위해서 도시 단위로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API 키를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항공가격 데이터, 숙박 데이터, 리뷰 데이터는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국가에 따른 위험도를 바탕으로 여행 안전 점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행 정보를 파악한 뒤 떠날 여행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여행 경비 중심으로 경비에 따른 여행지를 파악하고 기후와 치안 중심으로 여행지를 좁힌 후 리뷰 중심으로 최적의 여행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 중심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후 중심 데이터 분석에는 기온 데이터만 사용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월별 평균 기온을 구하였고 이상치나 결측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여 개국의 기온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온이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상치, 결측치를 처리하고 파생 변수를 추가한 이후에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저희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측치와 이상치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분석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결측치 처리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주요하게 활용할 변수는 평균 1박 숙박비, 하루 식비, 하루 교통비의 세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이들 변수 중 일부 도시는 값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동일 국가에 해당하는 다른 도시의 값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 내 다른 도시들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식비가 누락되었다면 리옹과 마르세유의 평균 식비를 사용하여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국가에 속한 다른 도시의 값도 존재하지 않아 국가 단위의 평균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체 평균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가 간 물가나 경제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했습니다. 대신 식품 물가지수, 1인당 GDP, 환율이라는 세 가지 외생적 경제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지표들은 유클리디안 거리 방식으로 계산하여 해당 국가와 유사한 국가들을 선정한 뒤 그 유사 국가들의 평균값을 활용해 결측치를 대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평균이 아닌 경제적 유사성을 고려한 정교한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 탐지에는 IQR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극단값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분석의 왜곡을 줄일 수 있도록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치 제거로 인해 특정 국가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데이터 중 이상치가 아닌 행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중 첫 번째 행을 복원하여 데이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별 대표성이 유지되면서도 데이터의 극단값은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결책치와 이상치 모두에 대해 단순한 처리 방식이 아니라 분석 목적에 부합한 기준과 외부 지표를 고려한 보정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집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치안 중심 데이터도 국가와 도시가 같은 범죄값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아 도시를 제외하고 국가별로 정리한 이후에 정교화의 방법으로 극단값, 이상치값을 제거한 이후에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이후 분석을 통해 분류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치안 유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리뷰 중심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맵 리뷰를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후 구글의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활용해 감정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출한 데이터 2100여 개 중에 6개의 결집값을 제거하고 영어가 아닌 리뷰는 솎아내고 영어 분석이 한국어 분석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영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호 중심의 가설은 연교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다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온 데이터를 군집 분석한 것으로 데이터는 총 4개였습니다. 국가별 1월 평균 기온, 7월 평균 기온, 연교차, 대한민국과 비교한 각국 연교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설 설정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 살펴보면 연교차와 카드 사용률과의 상관은 0.74를 기록하여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아지는데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북미와 유럽 등의 연교차가 큰 국가들에게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경비를 다양한 외생 변수들과 연관지어 해석한 결과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가성비 좋은 여행지 탑 20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기준은 각 도시의 총 여행 비용을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현지 물가나 소득 수준에 비해 여행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를 가성비가 좋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여행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덜한 도시라고 볼 수 있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나 미국 워싱턴 DC, 독일 베를린 등 다양한 지역의 도시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위의 두 그래프는 물가 지표와 여행 경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CPI 푸드는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CPI제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이 지표들은 국가 내부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합니다. 이를 여행 경비와 비교한 결과 예상과 달리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보다는 다소 분산된 형태를 보였습니다. 물가지표와 여행 경비 사이에 뚜렷한 선형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행 비용에는 단순한 현지 물가뿐 아니라 환율, 도시간 접근성, 숙박, 관광 인프라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두 개의 그래프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여행 경비 및 GDP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좌측 그래프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여행 경비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국가별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을수록 총 여행 경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광 인프라가 발달하고 결제 시스템이 편리한 국가일수록 여행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소비 옵션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1인당 GDP 사이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즉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카드 결제 비율도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여행 환경의 선진화와도 맞물려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단순히 여행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구조, 경제 수준, 소비 환경 등 다양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여행경비 데이터를 다양한 경제지표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은 수치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히트맵입니다. 히트맵을 통해 각 항목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Estimated Total Cost, 즉 총 여행 경비와 Average Hotel Price USD, Dinner Price USD, Lunch Price USD 등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숙박비와 식비가 전체 경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물가지표와 CPI 푸드나 CPI 젠과 여행 경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이는 물가가 높은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여행 비용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지 물가와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률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률은 여행경비뿐 아니라 1인당 GDP와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카드 결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동시에 여행경비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국가별 평균 여행 경비를 비교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스위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반대로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은 평균 여행 경비가 낮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국가 간 여행 경비 수준의 격차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앞서 본 상황 분석과 함께 보면 왜 특정 국가가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분류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표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여행 비용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률과 여행경비 간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히트맵 분석 결과에서 Estimated Total Cost, 즉 총 여행경비와 크레딧 카드 유시지 레이시오 간의 상관관계가 0.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시각화했던 산점도에서도 카드 사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행경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여행 경비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다. 이 가설은 단순히 변수 간 관계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카드 인프라 수준이나 관광객 중심 경제 활동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탐색적 분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기무가설입니다. 총 여행 경비와 신용카드 사용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총 여행 경비와 신용카드 사용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입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 이 두 가설 중에 어떤 것이 기각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선형회계 분석을 통해 세운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독립변수는 Estimated Total Cost, 총 여행 경비, 종속변수는 크레딧 카드 레이시오, 신용카드 사용률이며 단순 선형회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결정계수는 약 0.56으로 여행경비가 신용카드 사용률을 중간 정도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timated Total Cost 변수의 P값은 0.000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회귀계수는 0.210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행경비가 1 증가할 때 신용카드 사용률은 평균적으로 약 0.1포인트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경비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경비가 높아질수록 신용카드 사용률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여행 지출 구조가 현금보다 카드 결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행비가 많이 드는 국가일수록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 또는 여행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치안 중심의 가설을 살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설은 국가의 종교 유무는 여행지의 위험도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규모 가설은 종교와 여행지의 위험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과 대립 가설은 종교와 여행지의 위험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선형회계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면서 가장 강도가 강하다 여겨지는 살인을 두고 독립변수인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가 살인율과의 관계가 부적 관계라는 것과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설명량은 약 34%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뷰 중심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소 특성에 따라 부정감성 미열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음 도시에 따른 감정 분석,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을 하여 도시별로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본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은 긍정적인 리뷰는 사용된 단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설은 긍정적인 리뷰는 사용된 단어 수가 많다이고, 기무가설은 긍정 리뷰와 단어 수 길이는 다른 감정,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과 차이가 없다 이고, 대립가설은 긍정 리뷰가 더 길다 입니다. t-테스트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단어를 더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각각의 대시보드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상황 여건상 이를 시연해 보여드릴 수가 없는 관계로 라이브 발표 영상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18조 여행할 땐 저기 어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